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치과연대 저는 연세 아 이야기 교정치과의 대표원장 닥터 아 이야기 치과 의사 유성훈입니다. 닥터 아 이야기 오랜만이죠. 닥터 아 이야기는 뭐죠? 닥터 제 블로그 옛날 명했어 블로그. 요즘 블로그를 다시 하고 있어가지고 네. 유튜브 치과 3초는 잠깐 쉬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치과연대 네. 광화문 연세 민망하다. 마이덴 치과 대표원장이고요. 그리고 치과 1타 닥터 꼬집으로 활동하고 있는 남택진입니다. 일타 강사 뭐 수강생 좀 늘었나요? 수강생, 네. 제가 이제 칠판에 열심히 치과 네.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치과 1타 강사의 컨셉을 좀 잡았는데 뭐 도움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 될 것 같은데 많이 될 것 같은데. 항상 그 강사들은 모두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수강생이 선택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네. 뭐 앞으로 더 많은 수강생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뭐 연말에 한번 뭐 시험 뭐 이런 거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청자 테스트를 시험자 보면 테스트. 네. 아마 구독자 수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선물이 많으면 되지 않을까요? 네. 뭔가. 네. 그래서 뭐 저는 뭐 이런 절대평가제도 상대평가보다는 절대평가제도를 더 좋아합니다. 주관식이니까 객관식입니까? 그냥 뭐 네. 저는 이 오픈북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다시 보실 수 있게요. 네, 맞습니다. 네. 할만하겠네. 저도 참석해보면. 네, 맞습니다. 오늘 할 게 많기 때문에 맞아요. 빨리 빨리 시작을 넘어갔습니다. 해야 됩니다. 네, 저희 오늘 그 강의 영상 띄워주시면 예, 오늘 주제 같은 경우에는 실은 이 영상을 저희가 2025년도 첫 그 강의로 어떻게 보면 포문을 열려고 준비를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유성훈 원장님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맞습니다. 참석을 못 하셨고, 맞아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저희 병원에 계신 훌륭한 뭐 이예슬 교정과 원장님을 소개를 맞습니다. 시켜드렸고, 저희 후배입니다. 아주 훌륭한 후배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분이 거의 50분간 다 하셨고요. 실은 그날 제가 준비한 거는 정말 하나도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좀 불편하셨던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진 않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못한 것도 아깝기도 하고, 어쨌든 유성훈 원장님과 치과 연대가 2025 치과 치료 방법 업데이트라는 이 항목 하에 방송을 그래도 한번 하고 포문을 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쌍팔년도도 아닌데 치과 치료 방법 이게 과연 최선입니까? 이런 주제로 맞습니다. 한번 하기를 원했습니다. 쌍팔년도 요즘 핫한데 지금 GD. 쌍팔년도가 저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섞여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삐삐부터 사용했던 사람으로서 쌍팔년도 너무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하죠. 저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노래도 아직도 쌍팔년도 노래를 좋아합니다. 설마요. 오늘 우리 강의 있는데 빨리 진행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저번 시간이 거의 교정이었어요. 교정이었고, 뭐 고준철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간 질문사항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강의를 빨리빨리 진행할 거니까 질문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교정 얘기였었어가지고요. 교정 치료를 요즘에 어떻게 또 진행하느냐. 그런 트렌드나 아니면 요즘 최신 트렌드는 이예슬 원장님께서 충분히 많이 해주셨을 것 같아서 교정 얘기는 제가 중간중간에 남 원장님이 중요한 이제 치과의 전반적인 얘기를 할 때 제가 지난 시간에 못했던 얘기라든지 이런 걸 조금씩 더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교정 그래도 이거는 아마 유성훈 원장님의 그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해보면 옛날에는 이렇게 보이는 마우스 커서가 안 나올까요? 여기 있구나. 이렇게 보이는 교정이었다고 하면 요즘은 이렇게 안 보이게끔 해서 교정을 한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것도 있고요. 사실 저 환자가 저 환자인데. 그래요? 요즘에 이제 유지장치를 저렇게 쓰기도 하고. 저건 그냥 교정 장치 중에 예전에는 이제 발치를 했었어야 됐을 것 같은 것도 뭐 요즘 뭐 급속 구개 확장 장치라 그래서 입천장을 넓혀주는 미니스크를 이용하는 구개 확장 장치를 이용해서 확장을 많이 해서 또 비발치 증례들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정도를 간단히 하려고. 근데 아마 지난번에 디지털이 메인이어서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정말 이제 투명 교정 장치를 활용한 교정 치료가 아주 이제 교정 분야에 이제 되게 큰 분야로 자리 잡고 있는 건 진짜 맞는 트렌드입니다. 맞아요. 비발치 교정이 대세가 된 거는 맞긴 한 것 같아요. 웬만하면 비발치료 환자도 하려고 하고 닥터들도 그 방법을 활용하려고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2025년도의 최신 트렌드라고 보긴 힘들고요. 이제 미세 현미경 장비를 활용해서 치과 치료를 하는 병원들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실은 대학병원에 가도 한 대 있을까 말까 할 정도의 장비였거든요. 정말 고가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한 대에 뭐 수천만 원을 하기 때문에 이 장비를 사기 위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실은 이 장비를 쓴다고 해서 CT처럼 비용을 환자한테 청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장비를 쓰는 병원들이 많지 않았는데 요새는 개인 병원들도 이런 장비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게 비싸기도 비싼데 장비도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공간도 많이 차지하니까 네, 맞아요. 이게 좀 되게 부담스럽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만족을 그쵸, 위해서 치과 치료 결과를 자기 신념을 위한 정말 투자죠.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더 좋은 결과를 장비고, 내기 위한. 그래서 이제 이런 미세현미경 장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맨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어떻게 보면 치료를 하는 치과 의사가 있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확대된 이 화면으로 치료를 하는 치과 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치를 제거한다고 할 때도 굉장히 이제 큰 화면에서 어떻게 보면 확대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밝은 광원에서 밝은 빛 하에서 치료를 하게 되면 훨씬 디테일이 좋아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이런 크랙 같은 이런 것들도 놓치지 않고 진단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일 미세하게 치료를 해야 되는 신경치료 분야나 아니면 재신경치료 분야 그리고 이제 치아 크랙을 진단하는 곳 아니면 신경관 협착이나 아니면 치근단 절제술 치아 재식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이제 예전에 씌워놨던 보철물 제거할 때도 앞니 같은 경우에는 뭐 라미네이트나 이런 올세라믹 같이 금속이 없는 거를 제거를 할 때는 치아인지 이게 치아색이랑 똑같으니까 이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현미경 밑에서는 모든 게 구분이 됩니다. 정말로. 그래서 현미경을 보면서 그거를 다 갈아서 본인의 치아가 거의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제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그런 거를 세밀한 진료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미경 있는 곳에 가시면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원장님 병원에 현미경 되게 여러 대 있지 않나요? 네, 저는 실은 이제 처음에 개원할 때는 뭐 한 대 사는 것도 너무 비싸가지고 진짜 비싸죠. 이제 좀 한 대를 겨우 장만해서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현미경을 쓰다 보니까 그냥 맨눈으로 치료하는 게 너무 답답하고 제가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대씩 사다 보니까 지금은 세 대를 가지고 있고 이제 개인 병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미세 현미경을 뭐 세 대씩 갖고 있는 곳은 드물긴 할 거예요. 근데 마음 같아서는 이제 전 체어에 현미경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러면은 아마 제가 이제 더 좁은 집에서 살고 더 나쁜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좀 욕심을 버리면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걸어 다니세요. 그래서 네, 사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네, 그렇게 아무튼 미세 현미경이 유용한 장비다. 하지만 이게 굉장히 고가고 또 굉장히 사용하는데 런닝 커브가 크기 때문에 이제 잘 사용하는 곳을 찾아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장비 설명하기 전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나 하고 갈까요? 네네. 고준철님께서 혹시 치실 재사용하는 것이 치아 건강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을까요? 한 번 쓰고 버리기 아까워서 한 일주일씩 씻어서 써요. 실은 저도 고백하지만 저도 며칠 씁니다. 치실을요? 홀더 달린 치실. 이게 아마 말씀하신 게 그냥 일반 치실 말고 이 홀더 달린 거라서 저는 이제 실은 그런 연구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며칠을 써서 괜찮을까인데 좀 찝찝하시면 소금물 같은 데 좀 담가두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은 저는 이제 치약 같은 걸로 한번 거기를 닦고 하거나 해서 쓰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매우 싫습니다. 근데 코 푼 화장지에 다시 코를 푸는 약간 그런 격이고 맞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구강 바깥이 아니고 입안에서 어떤 거를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어찌 됐든 상온에서 이제 여기에서 치실을 하고
설령 가끔씩 이제 피도 묻고 음. 이런 감염된 어떤 물질이 묻었는데 상온에서 특히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상온에서 그게 세균 수가 늘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무리 그거를 닦고 소독을 한다고 해도 그거를 뭐 집에 뭐 멸균기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다시 입안으로 가져가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감염원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곰팡이도 생길 수 있죠. 그 맞아요. 안에 실은 이제 입안에 세균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도 큰데 이제 음식물을 제거하는 차원에서는 어떤 마음인지 저 너무 잘 알아요. 이게 플라스틱이니까 이걸 또 버리기가 또 좀 미안한 것도 있어요. 환경에. 그럴 수는 있는데 혹시 그런 뜻이다. 고준철님께서 만약에 그런 의미로 한다라 그러면 재사용이 가능한 홀더를 있는 게 써야 되고 나는 치실을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너무 아깝다 하면 실을 이렇게 감아서 쓸 수 있는 홀더가 있어요. 좀 귀찮지만 그걸 쓰시는 걸 가장 추천드려요. 홀더는 계속 재사용하면서 거기에 실만 바꿔서 낄 수 있는 치실이 있거든요. 검색해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쓰시는 거 강추. 그리고 저는 그냥 그래서 이제 홀더 달린 거는 좀 버리기가 아깝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소금물 같은 데 넣어서 한 번씩 더 쓰거나 그리고 이제 올이 나가면 그러니까 실에 올이 나가면 바로 버리시는 게 좋고 웬만하면 그냥 일반 손으로 된 실로 쓰는 게 그러니까 그냥 실로만 되는 걸 손으로 하는 걸 더 추천하죠. 환경을 위해서. 내 몸은 소중하니까 깨끗한 걸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원칙은 그냥 한 번 쓰고 버리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플라스틱 너무 많이 나와요. 맞아요. 근데 이게 시실을 못 하시는 분들께 손으로 해보라면 좀 어려워하셔서. 근데 핸드로 하는 거를 한번 테크닉을 연마해 놓으면 아마 더 훨씬 적은 금액으로 이제 그런 뭐 일회용품도 많이 안 나오고 홀더 대신에 그걸 좀 연마하는 게 테크닉 손 기술을 연마하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다음 시간에 치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도구 사용하는 방법을 되죠. 한번 보여드려도 닥터 꼬집 가면 있나요? 혹시 그런 거는 없죠. 아직은 없습니다. 네네. 치과 삼촌을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좀 오래돼서 그냥 유튜브에 치실 사용하는 거 하시면 많이 나오니까 보시면 되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그게 카메라가 가능하다 그러면 덴티폼 하나 갖다 놓고 어떻게 쓰는지 고준철님 다음 주에 꼭 오시면 다음 달에 꼭 오시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장비 중에 CT, 이제 CT가 거의 개인 치과 새로 개원한 치과들은 거의 다 있는 것 같고 이제 예전에는 진짜 우리 선배들 정말 대단했던 게 이 CT 장비가 너무 수억 원대인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수천만 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개인 병원마다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마치 이제 종합병원이나 중급 병원에 가야 CT 장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CT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엑스레이, 파노라마 엑스레이 한 장을 가지고 여기다 사랑니도 뽑고 뭐 임플란트 수술도 하고 각종 수술을 다 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엄청난 실력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은 CT 없이 이런 고난이도의 수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위험한 일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CT 상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CT 장비를 활용해서 정확하게 진단이 되는 치과를 선택하시면 2025년도에 CT 없는 곳에 가셔서 리스크를 안고 수술을 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보급이 됐어요. 진짜 예전에는 너무너무 고가라서 일부 병원에만 있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교정치료 영역에서도 이 CT를 활용해서 치아 머리 부분만 보는 게 아니고 뿌리 쪽의 이동까지 이제 예측하면서 교정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장비가 거의 대부분의 교정치과에는 요즘 대부분의 치과에는 거의 다 CT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CT를 이용한 기술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CBCT 맞다. CT를 가끔씩 나 CT 찍으면 지난달에 건강검진하느라고 CT 찍었었는데 이 CT 또 찍어도 돼요? 방사선 노출량 때문에 엄청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컨빔 CT라 해서 이게 좀 선량이 좀 작은 이제 치과에서 주로 사용하는 영역에, 그러니까 치과 영역에 사용하는 CT는 선량이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정도의 수준의 CT는 아니기 때문에 그 선량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시지 않고 촬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치아들, 그러니까 이들이 나오는데 이 친구를 보면 이 송곳니가 나오다가 앞쪽에 이제 뿌리에 걸려 있어서 못 나오는 이제 맹출에 장애가 생기려고 할 때 저희가 이렇게 촬영을 해서 실제 어느 부위에서 걸려 있고
그래서 이쪽에 이제 송곳니가 나오는 부위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이런 CT를 활용해서 요즘에 진료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의 영역 이제 치아 머리 방향이 정말 안 좋은 방향에 있는지, 이 뿌리랑은 얼마나 겹쳐 있는지, 뿌리를 얘가 손상시키진 않는지, 원인이 뭐였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진료할 수 있는 아주 저 실은 이제 진료하는 입장에서 감사하죠. 왜냐면 명확하게 맞아요. 원인을 알고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랑니 발치도 신경관이랑 무조건 가깝다고 이제 대학병원으로 안내하는 개인 병원들도 되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앞에서 보면은 이제 사랑니 뿌리가 이렇게 있다고 치고 신경관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면은 앞에서 보면은 이게 겹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3차원적으로 이렇게 틀어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봤을 때 겹친 것도 3차원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파노라마 상에서 이렇게 겹쳐서 있어서 대학병원을 가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CT를 찍어보고 3차원적으로 이게 떨어져 있으면 뽑고 나서 신경손상이 올 확률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쵸. 이제 그런 경우는 그냥 저희 병원에서 다 발치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CT가 굉장히 이런 부분은 유용한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네, 맞습니다. 이제 요즘에 또 하나 핫한 장비인데, 이거는 이제 큐레이 펜이라는 건데, 이거는 어떤 식이냐면 이제 가시광선의 파란색 불빛을 이제 구강 카메라 이제 카메라에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크랙이나 충치나 치석 등의 어떤 세균이, 어떤 틈이 있어서 세균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에 세균에서 내뿜고 있는 어떤 특정한 단백질, 포피린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 부분이 빨갛게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균이 있는 곳에 어떻게 보면 빨간 그 선을 보고 진단을 할 수 있는 보조 장비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환자가 아프다고 오셨는데 제가 육안으로 봤거나 엑스레이 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저는 큐레이 펜시 가져와 이렇게 해서 큐레이 펜시로 사진을 찍어요, 일단.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자, 이 환자분 같은 경우 뭐 스케일링 받으러 왔는데, 환자는 이거 나 스케일링 굳이 받아야 되나요? 라고 이제 실제 육안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나 치석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큐레이로 찍어보면 빨갛게 보이는 데가 세균막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스케일링 당장 해주세요라고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환자한테 보여줄 수 있는 비주얼도 좋고 저희가 진단하기에도 굉장히 유용한 장비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치아 사이 충치 같은 경우 이제 육안으로 보면 약간 거무스름하게 의심이 되는 건데, 큐레이 펜으로 보면 이런 빨간색으로 이런 치아의 하얀색과는 확실히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이 충치 진단을 하는데도 유용하고, 정말 유용한 게 이거예요. 이거는 정말 환자가 불편하다고 했는데 맞아요. 너무 멀쩡하거든요. 이 치아 그냥 금 인레이 과거에 했는데 뭐 주변에 충치도 없고 너무 깨끗해요. 근데 환자는 불편하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큐레이 펜을 찍어봤더니 지금 여기에 빨간색 라인이 이렇게 보이시나요? 빨간색 라인. 그러니까 이건 이제 치아가 크랙이 가서 치아가 쪼개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환자가 씹을 때 아픈 증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거는 뿌리 쪽으로 진행이 되기 전에 빨리 크라운으로 치료해줘야 되는 크랙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크랙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큐레이 장비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진단 장비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환자분들 입장에서도 이게 있어서 눈으로 봐야, 그러니까 실은 이게 말로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치과 갔더니 내가 보기엔 말짱한데.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거예요. 크랙인 것 같으니까 이거 해야 돼요. 이거랑. 그렇죠. 자, 여기 환자분 보세요. 이거 크랙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는 진단이 완전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분명히 이분도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이 치료를 받고 나서 안 아파지긴 했는데 이게 원래 괜찮아지는 건데, 맞아요. 잠깐 지나가는 건데 그냥 하신 건가? 네. 그러니까 편해지긴 했는데 당한 건가? 내가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 그럴 있죠. 수 있잖아요. 그게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서로 간에 되게 이제 클리어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장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추세에 맞춰서 치약이 하나 맞습니다. 나왔죠. 맞습니다. 이걸 집에서
내가 낀 데가 어디고 음식물이 낀 데가 어디고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여기 보면 요거 이제 교정장치가 붙어 있는 이 환자분이고 요 주변에 보면 지금 이 파란 게요 뭐냐면 하얀색이 원래 음식물이에요. 근데 이게 결국 치태 저희가 흔히 말하는 플라그 하죠. 그 치태는 음식물하고 세균하고 달라붙은 거죠. 달라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세균이 음식을 분해해요. 걔도 배설을 합니다. 해당 작용이라고 하는데 해당 작용을 통해서 산이 나와요. 그 산이 치아면을 공격하기 때문에 충치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치 붙여놓고 나면 충치가 더 잘 생기나요? 이렇게 되면 잘 생겨요. 그래서 이걸 이제 염색하는 시약이 있어요. 저런 광선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이제 치과에서 쓰는 시약이 있는데 그걸 좀 데일리로 매일 쓸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여기 있는 요 치약입니다. 제가 그 치약을 이용해서 이제 닦고 나서 이제 뱉고 나면 요렇게 요쪽에 이제 브라켓 주변에 이제 치태가 껴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껴 있는 요런 부분에 치태들이 남아 있는 걸 보고 이제 눈으로 저길 다 닦는 거죠. 제거하는 거. 그래서 뭐 임상 연구도 보내보니 충치 세균도 많이 줄더라. 근데 보이고 닦으니까 기본적으로 줄겠죠. 그래서 저는 치약이 있다면 칫솔질, 그러니까 치약이 중요하냐 칫솔질이 중요하냐라고 하면 당연히 칫솔질이 중요할 거고 그 중에 치약의 그런 본질은 뭘까를 생각하다가 이런 걸 보여줘서 칫솔질을 잘하게 하는 게 정말 치약의 본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있는 그런 치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치과에서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치과에서만 구입 가능해서 그래서 치과 저희 블로그나 아이아기 블로그나 이런 데 오시면 어디서 판매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보실 수 있다 정도. 네. 개발자님이 치과 아이아기 닥터 아이아기라고 네. 지금 바로 옆에 계신 분이에요. 아, 네. 네. 아, 네. 제 블로그에 가보면 어디서 구입할 수 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모님들이 애들이 양치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하기 조금 애매하잖아요. 맞아요. 이 치약 사시면 밤에 이 치약을 딱 묻혀주고 닦고 와 이렇게 하면 왔는데 퍼런 게 남아있으면 다시 닦고 와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쓰는 게 아주 유용하고 그래서 교정과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네. 요 환자들 교육하기에 좋아서. 그래서 요즘에 이런 치약도 있다. 요즘 트렌드다. 트렌드가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 살짝 넣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너무 딱딱한 이야기만 하면 이제 재미없으니까 증례에 대해서 이제 그쵸.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병원에서 여기 브릿지를 하셨죠. 여기 치아가 없는데 이런 브릿지를 과거에 하셨는데 이 부분에 치근단 절제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잇몸이 계속 붓고 염증이 있어서 이쪽을 뽑고 임플란트 이제 2개를 해야 된다고 진단을 받고 이제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봤더니 여기가 치근단 절제술을 받았다고 했는데 아마 이렇게 비스듬하게 잘려져 있고 뭔가 예전 방식의 말 그대로 치아 뿌리를 자르고만 나오는 술식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옆으로 봤을 때도 이게 다 썩어 있잖아요. 이 썩어 있어서 여기에 세균이 유입이 될 수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서 염증만 제거하고 뿌리만 자르고 나오게 되면 여기에서는 또다시 세균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염증이 그 순간에만 괜찮았다가 몇 달 지나면 다시 재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요 안에 있는 세균부터 깨끗이 청소하는 게 첫 번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단 뜯어봅시다. 제가 뜯어보고 정말 안 되겠으면 발치를 하겠지만 웬만하면 살려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뜯어봤더니 이쪽에 이제 충치가 엄청나. 이게 다 똑같은 치아인데 이 레진이라는 거 본인 치아가 아니고 레진을 걷어냈더니 여기 충치가 이제 러버댐을 걸고 봤더니 이렇게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치를 다 깨끗이 이렇게 제거하고 요 안에 있는 신경관도 다 찾아가지고 이제 치료를 한 거죠. 위에서부터 신경 치료를 하고 그 다음 뿌리 끝이 잘려져 있기 때문에 현미경 하에서 요렇게 뿌리 끝으로 접근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요렇게 잘려만 있고 여기 틀어막아져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다시 염색을 해가지고 거꾸로 틀어막는 작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제대로 된 미세 현미경 치근단 수술인 거예요. 여기서 거꾸로 현미경으로 이제 엄청나게 확대된 화면에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여기에 금은 안 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거꾸로 파서 이 부분을 MTA라는 특수한 재료로 충전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위쪽에서부터 세균이 나오려고 해도 이제는 MTA로 막혀 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위에서부터 청소하고 아래에서 틀어막는 시술을 통해서 이 치아를 갖다가 이렇게 살려놨더니 이 부분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뼈가 치유가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살리고 이 부분은 환자분한테 다시 브릿지를 하시게 되면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브릿지 전체를 뜯어내야 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임플란트를 하시고 이 치아는 단독으로 씌우시죠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임플란트로 마무리를 해드리고 여기는 치근단 수술까지 해서 다시 잘 살려가지고 따로 크라운을 다 씌워드린 케이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브릿지 치료가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굉장히 유용한 치과 치료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예전엔 또 답이 없었죠. 실은 맞아요. 임플란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임플란트가 있는 시대에서 과연 브릿지를 하는 게 맞느냐. 멀쩡한 치아를 심지어 깎는 경우도 있거든요. 브릿지 임플란트가 어렵다고 깎는 경우도 있는데 웬만하면 임플란트를 뼈가 없어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곳에 가시면 임플란트를 못하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브릿지 대신에 임플란트를 하시고 옆치아들은 건드리지 않는 게 저는 더 장기적으로 보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브릿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요즘같이 새로운 치료 방법들이 많이 사용되는 시대에 이렇게 쓰는 게 이 치아를 살린 가치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빼야 될 치아였는데 거의 훌륭한 증례를 보여주셨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그 질문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맞습니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저희가 교정할 때는 성장판 사진을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의 이제 성장기 때 턱도 같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 핸드리스트에서 손 사진을 찍어서 이걸 보고 이제 저희가 이제 SMI 인덱스라고 해서 스켈레탈 머처리 인덱스, 그러니까 골 성숙도를 보는 이제 인덱스가 있는데요. 그걸 이제 눈으로 평가하고 했었었는데 요즘에는 또 시대가 아주 그래서 요 손 사진을 보면서 사춘기 시기를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사춘기의 간단한 특성을 보면 남자 친구들은 한 5년 정도 되고 여자애들은 한 3년 정도 되고 사춘기 성장이 시작하는 거 보면 이제 체중이나 지방이 좀 증가하고 여자친구들은 이제 음모나 이제 유두가 발달하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자애들의 성장은 이제 초경하게 되면 사춘기 가속기가 이제 초경을 하고 나서 키가 안 크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러진 않고요. 초경하고 나서도 한 2년 정도는 키가 계속 큽니다.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저희는 교정 치료를 보통 많이 하게 되고 이제 남자아이들은 이제 턱수염이 났을 때가 거의 성장이 가속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런 지표들하고 손 사진을 가지고 예전에 저희가 이제 최근에 얼마나 크나요? 뭐 작년에 한 해가 얼마나 컸나요? 이런 이제 문진으로 했다 그러면 눈으로 보고 했다 그러면 요즘에 시대가 많이 좋아서 그리고 요 목에 보고 경추를 보고 평가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추의 모양 그리고 얘가 이제 점점 사각형이 돼서 길어지는 직사각형의 형태가 되는 것과 이 경추의 이 밑부분 보면 이게 평평하다가 밑에가 점점 오목해지거든요. 이 형태를 보면서 6단계로 나눠서 요 단계는 사춘기 이제 전, 그다음에 3, 4단계는 사춘기 중간, 5, 6단계는 사춘기 이제 후반기, 급성장기 후반기 이렇게 보는데 이제 이런 수치들을 봤었다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이런 AI가 이런 걸 해주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정확히 분석하려면 옛날에는 이제 저희가 이게 계산 방법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성장 클리닉에 가서 보거나 했었다 그러면 이제 이걸 학습시킨 거죠. 그래서 지금 아이의 손을 찍어서 평균 연령에 있는 아이들의 손 사진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얘 지금 손 사진이 몇 살인가. 그래서 성장 분석은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아이의 만 나이 그리고 이 만 나이 대비 이 친구의 지금 뼈 나이가 몇 살이다. 예를 들어 뭐 아이가 8살이 만 8살이에요. 뼈 나이가 만 9세였다. 그럼 1년 정도 성장이 빠르게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AI가 해주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하게 되면 이제 자세하게 이런 이 몇 살, 몇 개월이고 얘는 이 GP 방식이라고 하는 뭐 분석 방법도 되게 많아요. 그 방법 중에 어떤 방법으로 분석했을 때 얘는 뼈 나이가 몇 살이다. 그러니까 몇 년 정도 빨리 자라고 있다. 그래서 교정과에서는 요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왔을 때 이걸 보고 성장 클리닉을 저희가 스크리닝해서 의뢰해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교정과에서 굳이 이걸 계속 보느냐라고 하면 요즘엔 이걸 보고 이제 어떤 걸 평가하냐면 이제 성장기 교정 치료에서 잘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성장 교정 치료의 핵심 목표라고 하면 두 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성장기 동안에 치아가 나오는 거, 공간이 모자라서 치아들이 못 나오거나 어디 걸리거나 많이 삐뚤삐뚤해서 충치가 생기거나 이런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공간을 이제 만들어주는 작업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치아의 부정겹을 해결하는 거. 또 하나는 주걱턱이거나 무턱이거나 그래서 성장기 때의 골격의 부정겹, 크게 치열과 골격을 나누는 게 이 성장기 교정 치료거든요. 근데 이 치열의 부정교합은 그냥 이 기존의 엑스레이나 뭐 파노라마 엑스레이나 엑스레이 찍어서 치아들이 잘 나오는지를 보면 되고 치아 본 떠서 요즘에는 이제 스캔해서 하겠지만 스캔해서 공간을 재서 평가하면 된다 그러면 이 골격의 부정교합은 급성장기가 되게 중요해요. 이때 위턱 아래턱이 같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저 이제 손사진을 찍은 걸 AI가 잘 분석해주면 이제 그걸 보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이 4학년이어도 이 친구는 한 친구는 A라는 친구는 성장 1년 늦어요. 그러면 이제 턱에 대한 아주 메이저한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치료를 좀 늦추는 거죠. 1년이 늦는 친구들은. 근데 보통 4, 5, 6학년의 여자애들이 많이 크는데 어떤 친구는 한 2년이 빨라요. 그러면 4, 5, 6학년이 아니고 걔는 2학년, 뭐 3학년 때부터도 먼저 들어가서 교정 치료를 개입해 줘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인 지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진료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기 교정 치료에 있어서 저런 이 손사진을 분석해주는 일들이 분석해주는 그런 그 AI 서비스가 되게 유용하게 교정과에서 사용되고 있다. 앞으로 제 생각에는 AI 관련해서 요즘 뭐 파노라마나 CT나 그런 판독 같은 것들은 AI가 상당히 많이 그쵸. 그런 것들을 분석해주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막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진료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오진이 아닌 뭐 정확한 진단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좀 저는 기대가 되고 이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언제 우리 병원에 들이지 이 부분을 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은 분명한 거는 긍정적인 쪽으로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언젠가는 로봇이 하고 있고 그쵸. 뭐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을 병행하고 적절한 곳에 사용을 하고 진단을 하고 이런 거는 아마 사람이 개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긴 합니다. 맞아요. 저도 AI에 있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예전에 이게 인상주의 화가들이 사진기가 나오고 그림은 없어질 거다라고 했지만 새로운 또 그들에 있어서 사진이 못하는 뭐 빛을 담는다던가 이런 게 있었던 것처럼 그런 사람의 화가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의료에 있어서도 의료인을 100% 대체된다기보다는 그걸 잘 활용해서 쓰는 게 아마 현명한 게 아닌가 싶어서 어쨌든 저희도 열심히 AI나 이런 게 나오면 많이 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요즘에 이제 성장기 교정 치료에서 투명 교정 장치가 아주 대세예요. 아주 대세고 그래서 그런 회사들 성장교정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투명교정 장치 회사들이 아마 이 원장님도 아마 저번 시간에 다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고 되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우려를 해봐야 되는데 이 환자들이 고민하는 게 소아치과에서 교정을 하는 게 맞나? 아니면은 교정 가서 교정을 하는 게 맞나? 이게 되게 혼돈스러울 것 같기는 해요. 맞습니다. 왜냐면은 소아치과에서는 충치 치료하러 갔는데 애기 교정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빨리 해야 된다고 했는데 교정과에서는 아직 더 기다려라 조금 나중에 해도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진단이 달라버리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조금 혼란스럽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더군다나 나의 소중한 아이 몇 명 없는 아이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는 맞아요. 이제 그게 비용을 어쨌든 고가의 비용을 쓰는데 그걸 언제 하느냐 이거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는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실은 성장교정 치료에서 아주 현명하게 교정에 그리고 성장에 대해서 완전히 잘 이제 분석하고 그거에 대한 예측을 한 다음에 개입해야 되는 게 맞는 이유가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성장기 교정 치료의 큰 축 두 개가 공간에 대한 문제, 골격에 대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공간에 대한 문제는 초등학교 1, 2학년 때쯤 만으로 6, 7세 정도부터 보통은 문제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걸 이제 소아치과에서 많이들 잘 스크리닝 해주고 진료 잘 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부분을 이제 그런 투명교정장치 회사들이 함께 해서 그때 잘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고 교정치료가 끝나느냐? 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그때만 필요한 친구들도 있어요. 많은 친구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보통 성장을 하는 시기, 그러니까 치아가 나오는 시기하고 이게 이 축의 두 개가 얘는 되게 조기에 초등학교 초저쯤에 많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고 요거 골격의 부정교합은 대부분 초등학교 고학년쯤이에요. 그리고 중학교까지도 이어지는. 그러니까 성장기 교정 치료라는 게 되게 장기간의 치료거든요. 근데 요때 끝났어 되는 친구들이야 어떤 치료를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골격의 부정교합이 있는 친구들은 이제 급성장기를 맞이하는 시기. 아까 남자친구도 5년 정도라고 했잖아요. 사춘기 성장기가. 여자친구 3년 정도고. 그 시기가 있어서. 근데 이제 문제는 투명교정장치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기간이 있어요. 뭐 장치를 만들 수 있고 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그걸 만들어서 보통 수가가 책정되는데 그게 2년 내외예요. 1년 반 정도 내외인데 그걸 봤을 때는 이제 교정과 의사의 요런 얘만의 문제냐? 아니면 얘까지의 문제냐? 그리고 어떤 시기에 적절하게 개입해서 그 장치를 쓴다 그러면? 그래서 실제로 투명교정 장치를 쓸 때 요 뒷단계를 고려하면 요거 하고 끝난 다음에 여기서 다시 또 개입해야 될 때 비용이 또 발생할 수 있다. 장치들이 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투명교정 장치로 할 수 있는 게 모든 성장기 기간을 커버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적절한 시간에 딱 개입해야 되는데 이 뒷단계까지를 완전히 이 분석한 다음에 개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보면 이제 투명교정 장치를 성장기 아이들에서 쓰는 것들이 좀 유의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정적인 분석이 완벽히 이루어진 다음에 뒷단계의 후의 문제들까지 고려해서 개입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교정과에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리고 저 성장판 사진을 이용해서 봤을 때 저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교정 치료를 잘 맞추려면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초경이랑 급성장기 이후 때 그거 지나고 나서야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철기 까는 거, 뭐 투명교정, 치아 교정하는 게 그 이후예요. 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사춘기 성장의 급성장기가 완료된 턱이 성장이 어느 정도 고정된 이후 치아를 가지런하게 하는 거 그 이유기 때문에 이런 크게 한 3단계 정도로 나눠질 수 있어서 이 단계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나서 교정을 개입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그 큰 비용을 쓰시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엔 몇 군데를 가보시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충치 치료 받은 곳에서 바로 교정을 결정해도 괜찮지만 여기는 뭐 소문이 괜찮아 이것보다는 부모님께서 좀 찾아보시면 요새는 정보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이제 듣다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대충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병원을 몇 군데를 가셔서 나 애기 교정시킬 건데 이 애에 대해서 어떤 상태인지 진단을 해주고 앞으로 치료 계획이 어떻게 되고 얼마인지 설명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면 대부분의 병원들에서 이제 맞습니다. 그거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보시면 이분이 뭔가 이 순간에 치아 가지런한 그것만 아무런 근거 없이 그것만 주장하고 있다고 하면 저는 좀 그리고 비용도 굉장히 낮게 책정하고 있고 뭔가 가격 경쟁력으로 뭔가 그거를 끌려고 하면은 저는 그런 데는 선택을 안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이 아이의 먼 미래 성인이 됐을 때까지도 뭐 골격적으로 치열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서 진단에 정말 예를 쓰고 얘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해서 진단을 정말 잘 해주시는 분이라고 하면 물론 근거가 있어야 돼요. 진단에 말빨이 좋은 거랑 구분을 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빨이 좋은 게 아니고 네. 정확하게 애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왜 이 장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설명을 하는지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는 분이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이상하게 교정하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노력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의사 선생님 잘생겼다고 가지 마시고 가격이 싸다고 가지 마시고
뭔가 근거가 있게끔 정확하게 진단하는 곳에 가셔서 제대로 비용 내시고 제대로 치료 받으시는 게 짱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리고 이제 설명이 잘 이제 분석이 잘 이루어지면 설명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해하실 수 있는 범위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가끔 생겨요. 이제 어딘가에서 교정 치료를 받았어요. 투명종양치 치료를 받았는데 아직 이 성장이 남아 있는 친구였던 거죠. 그러다 이제 교정과에 와서 다시 성장균 치료가 남아 있다고 말씀드리면 되게 당황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 벌써 큰 비용 내고 진료 받았는데.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걸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뒤에 또 준비한 것들이 많아서.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뒤쪽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빨리 넘어갈 텐데 이게 최근에 어떻게 보면 MTA라는 재료가 그러니까 칼슘 실리케이트 제제들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이런 치아가 있다 그러면 충치가 먹어가지고 신경이 노출이 되면 이제 신경 치료를 하고 크라운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치료였거든요. 근데 이제 칼슘 실리케이트 제제 그리고 MTA 재료의 발달로 인해서 신경이 노출이 됐을 때 정상적인 치수 상태라고 하면은 염증이 없다고 하면은 이 부분만 어떻게 보면 펄프를 캐핑해주는 MTA로 캐핑을 해줘도 충분히 치아가 기능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이제 이 치아는 살려놓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살릴 수가 있고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혁명인 거죠, 거의. 근데 이 부분에 만약에 구멍이 뚫렸다고 했으면 발치했어야 되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치아의 바깥쪽으로 뼈가 있는 데가 노출이 되면 무조건 발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 MTA 재료를 통해서 이 부분을 수복을 해주면 여기가 밀봉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피가 철철철 나는 상황에서도 이 재료는 밀봉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재료예요. 생체 친화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세이브가 가능하다. 그리고 신경치료 중간에 아니면 포스를 할 때 이 부분에 구멍이 뚫려 버렸어요. 그러면 발치했어야 됐거든요. 옛날이면 근데 이제 발치였는데. MTA로 리페어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다 MTA 리페어가 가능하고 이제 뿌리 끝 부위에 어떻게 보면 치근단 수술할 때도 이 부분을 MTA라는 특수한 재료를 통해서 밀봉을 해주면 결과가 훨씬 좋아졌어요. 그래서 요새 대세는 VPT입니다. VPT. VPT를 모르는 치과 선생님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저희 병원은 근데 이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 병원이 현미경 보고 신경치료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는 병원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신경치료를 안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거든요. 살릴 수 있으면 최대한. 그렇죠. 신경치료라는 거는 안 할 수 있으면 제일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 VPT도 어떻게 보면 신경치료예요. 신경의 일부를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VPT를 하면 굉장히 좋다. 바이탈 펄프 세라피거든요. 이 케이스 한번 볼게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 제가 여기에 사이 충치가 있다고 치료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환자분이 안 아프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냥 원장님 저 큐레이 바쁘기도 안 나왔나요? 하고 큐레이 안 나와요. 큐레이에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어쨌든 엑스레이 상으로도 나왔으니까 여기 보면 그쵸. 충치가 있는 거거든요. 까맣게 있는데도 제가 권해드렸는데 안 아프니까 바쁘니까 치료를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몇 년 후에 아프다고 아이고. 오셨어요. 요만큼이 썩은 거죠, 안에가. 네, 더 까매진 저 부분이 그쵸? 많이 커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유, 통증이 있다는 건 이미 치수 쪽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 옛날 같았으면 저도 여기 무조건 신경치료 하고요. 충치 네. 제거하는 중간에 예를 들어 충치가 요만큼 먹었어요. 충치 이만큼 제거하면 신경 노출 되겠죠. 그렇죠. 자, 충치 제거하면 신경이 노출돼서 피가 나잖아요. 네, 피가 난 부분. 이러면 네. 무조건 신경치료 해야 된다고요. 근데 신경치료 하지 말라고요. 이 부분의 일부의 치수만 제거를 하고 여기를 칼슘 실리케이트 제제, MTA 제제로 밀봉을 하면 이 안쪽의 치수는 신경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레진으로 잘 밀봉한 다음에 크라운을 씌운 거예요. 이 부분은 신경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이 부분만 일부 신경을 제거한 거죠. 이렇게 하고 환자분은 신경치료할 때 한 3번, 4번 가잖아요. 근데 당일에 크라운까지 본뜨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의 네온 횟수도 확실히 줄어들고 어떻게 보면 치과 입장에서도 좋고 신경은 살려놨고 네. 이제 그렇게 좋은 치료 방법이 있다. 그래서 신경치료를 전체를 안 해도 된다. 이런 좋은 방법이 요즘 있다. 대세입니다. 대세. 네. VPT를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적절한 진단 하에서
맞아요. 해야 되니까 그걸 맞아요. 잘 감별할 수 있고 진단할 수 있는 선생님께 가끔씩 찾아가야. 신경이 이미 죽었는데 네. VPT를 하면 안 되겠죠. 안에가 이미 그렇죠. 괴사가 됐는데. 그렇죠. 안에가 다 난리가 났는데 네. 겉만 살짝 제거해서는 안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청 이제 초등학생 뭐 3, 4학년 정도 됐으려나요? 이제 고학년 되나 봅니다. 네, 근데 여기가 네. 이제 치외치라 그래서 치아 바깥에 네. 뿔이 난 케이스라서 아이고야. 이제 여기가 신경이 죽어버렸어요. 충치도 네. 없는데. 그래서 여기가 땡땡 부어서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여기 신경치료 하면은 중요한 거는 아직 뿌리가 열려 있잖아요. 네, 아직 성장하는 중인 거죠. 그렇죠. 뿌리가 아직 자라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여기를 신경치료를 뿌리 끝에까지 해버리면 중요한 게 뿌리의 길이도 성장이 안 될 뿐더러 두께의 성장도 멈춰버리기 때문에 치아가 굉장히 약해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맞습니다. 지금의 대세는 아까 말씀드린 MTA나 그런 칼슘 실리케이트 제제가 굉장히 발달하면서 일부러 이 뿌리 끝에 있는 살아있는 뿌리를 만드는 세포들은 살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치근단 폐쇄술이 아닌 치근단 형성술.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에펙시피케이션이 아닌 에펙소제네시스. 익숙하죠, 제네시스. 제네시스. 에펙소제네시스를 형성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 부분에서 살아있는 진짜. 블리딩을 유발을 해주고 그랬더니 애가 일단은 통증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 중간까지만 신경을 해줬어요. 염증은 이제 가라앉고. 염증은 싹 가라앉았죠. 않고. 이 부분에 뼈 녹은 것도 네. 놀라울 정도로 다 가라앉았죠. 그리고 이 부분에 뿌리는 점점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뿌리가 점점 폐쇄가 되고 있고 이 부분의 뿌리 길이는 점점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치료가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치료지만 이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치료인 거예요. 엄청난 의미 있는 치료죠. 맞습니다. 뿌리가 더 길어지고 네. 튼튼해진다는 건 이를 오래 쓰는데 네. 엄청난. 그래서 살려둘 수 있는 세포들은 살려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개념이 있는 곳에 가셔서 최신 트렌드의 치료를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던 환자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뿌리가 형성이 되고 아마 최근에 왔을 때는 다 뿌리가 자란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업데이트는 안 됐는데 그거는 제가 치과 일타 닥터 꼬집 채널에 어떻게 보면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진이 약간 잘려갖고. 아 그래요? 네. 아 그렇네요. 결과가 잘렸네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네. 거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맞아요. 치과 본 뜨는 게 뭔가 어떻게 보면은 스캔을 해서 이런 식으로 환자 구강 내에서 사진을 엄청나게 찍어서 이 결합한 이걸 이런 식으로 스캔을 해서 하는 걸로 바뀌었다. 예전처럼 이런 본을 안 뜬다. 필요할 때만 뜬다. 이렇게 맞아요. 하면 될 것 같아요. 저게 성장기 때 진짜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교정 치료를 받았었어야 되는데 아마 그때 받았었으면은 네. 턱이 좀 덜 나오고 더 잘생겼었을 거예요. 아 그때 제가 교정 때문인가? 네, 알겠습니다. 네, 어머니 맞죠? 알겠습니다. 예, 네. 저희 어머니가 맞다 그랬어요. 예. 어쨌든 네, 네. 제가 이제 교정을 해야 되는데 이 본 뜨는 거에 제가 걸린 거예요. 음, 그래서 그때 너무 구역질이 심하고 이래서 못했어요. 근데 네. 또 다른 일이 겹쳐서 못했는데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서 성인에서도 되게 유용하지만 아이들에서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렇게 스캔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3D로 보면서 치아들 이동 이렇게 바뀔 거다 예측도 가능하고요. 옛날엔 요거 하려면 석고 모델 떠가지고 저 치아 다 쪼개가지고 했었었는데 이렇게 3D로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미리 볼 수도 있어요. 교정 치료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주 손쉽게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 치아의 각각의 사이즈를 재는 것도 예전에는 석고 모델을 가지고 다 떴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3D 상에서 재볼 수 있어요. 그래서 치아 사이즈를 재는 작업들도 3D 상에서 가능해져서 요즘 옛날에는 이제 이런 모델들을 다 직접 손으로 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3D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맞아요.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인데 임플란트는 어떻게 보면은 엄청나게 발달을 많이 했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티타늄이라는 요 금속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발견이 되면서 뼈랑 유착이 되면서 이 임플란트가 우연히 정형외과에서 발견이 되고 그게 치과 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임플란트라는 어마어마한 게 개발이 된 건데 그래서 이제 관건은 회사들의 관건은 그거였어요. 임플란트가 어떻게 하면 뼈에 더 잘 달라붙을까, 빠르게 생착을 할까, 빠르게 유착이 될까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 표면을 갖다가 뭐 별거를 다 어떤 처리를 해보고 어떤 걸 발라도 보고 붙여도 보고 막 별의별짓을 다 하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기성 임플란트 나온 제품에다가 뭐 UV 자외선을 쐬가지고 하면
뭐 젖음성이 좋아진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현존하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일반 임플란트는 네. 이 혈액에 담궈 보면 네. 여기는 이 쭉, 혈액을 쭉 예. 당겨서 어떻게 네. 보면은 젖은 휴지가 물기를 빨아들이는 것처럼 이렇게 젖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임플란트 표면에 플라즈마라는 어떤 광원을 짠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즈마 처리한 임플란트가 제가 이제까지 공부한 임플란트 표면 처리 중에서 제일 제일 완벽한 거라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플라즈마 처리를 해주면 조금 더 뼈가 약하신 분들, 골다공증이 있거나 아니면 뼈가 어떻게 보면 빨리 생착이 돼야 되고 빨리 윗부분 머리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이 플라즈마 처리를 할 수 있는 곳에 가셔서 임플란트를 하시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더 발달해 갈 거예요, 아마. 실제로 성공률도 많이 높아지네요. 뭐 이렇게 해서 오래 기다리면 뭐 다 성공률은 아마 비슷할 텐데 조금 더 뭐 유의하게끔 뼈 세포랄지 혈액 성분이랄지 좋은 성분들이 빨리 와서 흡수가 되니까 결국 세포가 잘 친화적인 달라붙어야 거죠.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표면 처리 기술이 너무너무 좋아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임플란트가 이제 어떻게 들어오면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뼈가 좋은 곳에다가 임플란트를 심어놓고 그 다음에 머리를 올리다 보니까 진짜 별곳에 이상하게 심어져 있는 임플란트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렇죠. 뼈가 있는 곳에 심고 머리 부분을 어떻게든 심는 그러니까 걸 맞추려는. 아래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고 요새는 이제 3D가 이제 발전하니까 이런 식으로 머리를 먼저 디자인을 해요. 내가 여기다가 요런 머리를 만들어 줄 거니까 요 부분에 임플란트 심는 게 이상적이야. 그리고 요 신경관을 안 건드리고 심고 싶어. 이렇게 되면은 요런 디자인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3차원적으로 디자인을 하고 위에서부터 최종 보철물을 디자인한 거에 맞게끔 임플란트를 심는 게 대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환자 직내를 보면 여기가 이제 신경관이 가까워가지고 딴 데서 임플란트 못 한다 그랬어요. 이거 뽑고 그냥 살으라고 했는데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CT를 찍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여기에서 보면 신경관이 거의 한 1mm, 2mm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요렇게까지 뼈가 다 녹아버렸으니까. 근데 이제 CT를 찍어봤더니 이 부분의 뼈 녹은 부위 말고 나중에 머리 부분 만들 거에 수직으로 떨어뜨렸을 때 이 부분에는 뼈가 있는 거예요. 신경관은 여기 있고.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이 방향으로 심으려 그러면은 뼈가 없기 때문에 안 되지만 이 방향으로 심으려 그러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는 당일에 이거를 뽑고 이제 염증 긁어내고 임플란트까지 심고 뼈 이식까지 한 번에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환자분은 딴 데서는 임플란트 못 한다 그랬는데 뽑고 그 당일에 심었다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수술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 3달 후에 이 부분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임플란트를 완성을 해서 지금도 잘 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못 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곳에 정확하게 진단이 되는 곳에 가시면 불가능한 임플란트가 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 물론 제가 모든 곳에 임플란트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안 되는 케이스들을 되게 만드는 경우는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쓰고 계시더라. 시청자들 입장에서 이런 곳을 어떻게 찾나요? 그냥 마이덴 치과 가면 되나요? 제 생각에는 이게 좋은 대학교 나왔다고 환자를 꼭 잘 보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물론 뭐 연세대 나오고 세브란스 출신이고 정통적으로 인턴 레지던트하고 정상적인 과정을 밟아서 뭐 그 경력을 보세요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제 여러 학회 활동도 하고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그냥 지방대 뭐 그냥 사람들이 잘 관심 없는 지방대 출신의 치과 의사 선생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인턴 레지던트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실력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세미나를 듣고 열심히 논문 공부하고 일반 인턴 레지던트 한 대학병원에서 수련 받은 선생님들 레벨까지도 그것보다도 더 독특한 본인의 개념을 가지고 그 레벨에 오른 선생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학교만 보고 선택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너무 조심스럽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학교는 수능을 그 당시에 잘 본 거죠.
그렇잖아요. 당일날 컨디션이 좀 좋아서 잘 본 거예요. 근데 수능 잘 봤으니까 좋은 학교에 가서, 그러니까 뭐 좋은 학교, 서울대, 연대 이런 데 좋은 학교 가면 확실히 거기에 훌륭한 교수님도 있고 훌륭한 병원에 좋은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보고 배울 수 있는 포텐셜이나 가능성이 높은 거는 인정해요. 근데 그 안에서 그거를 제대로 배우고 나왔느냐는 개인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나와도 개판인 선생님 있고 세브란스 나와도 개판인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동문 버리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 진짜로. 그리고 이제 정말 그 당시에는 학생 때 배웠던 걸로 20, 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50, 60 먹었는데도 그때 배웠던 그 방식 그대로 하고 있는 선생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발전을 위해서 자기 공부를 하지 않는 선생님한테 치료를 받으면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1990년도에 유행했던 그 방식의 치료 방법으로 치료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업데이트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반 환자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환자를 성공한 환자 케이스, 증례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심미적으로 정말 이거를 잘하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말로 하는 거 말고요. 실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그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사람이 오랫동안 쓰는 롱텀 팔로우까지 보여주는 그런 곳에 가시면 어떻게 보면 나랑 비슷한 증례가 좋은 치료를 한 그런 증례가 많은 곳에 그런 선생님을 찾는다 그러면 충분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이제 증례를 잘 하시고 왜냐면 뭘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물어볼 수도 진짜 없잖아요. 뭐 어려워요. 최신 트렌드 플라즈마 쓰시나요? 뭐 이럴 수 없잖아요. 맞아요. 기계나 장비로 하면은 안 되고 요새는 마케팅을 잘하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요. 마케팅 회사들이 정말 현혹되게 맞아요. 인스타, 유튜브 모든 매체 하나하나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 리뷰 환자들이 진짜 왔다 간 것처럼 리뷰도 다 조작이잖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뭐 레스토랑을 가거나 어디를 가거나 그런 리뷰들이 실제로 조작되어 있는데 그게 진짜 여론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가서 실망한 적이 되게 많잖아요. 병원도 마찬가지로 그 비용을 주면은 리뷰도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고 다 지워버릴 수 있고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저는 조작할 수 없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모르겠어요. 이제 포토샵 해가지고 환자 증례를 조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열심을 가지고 사는 선생님이 있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성공 증례가 많은 곳에 가신다고 하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이제 학교나 잘생긴 거나 예쁜 거나 이것보다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긴 제가 말이 너무 많았나요? 아닙니다. 뭔가 오늘의 주제랑 그러니까 뭐 최신 트렌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계속 공부하는 병원에 가면 좋겠다. 증례를 많이 해본 분께 또 가면 좋겠다 정도로 정리될 것 같고 동문한테 사과 없나요? 사과는 아니고 저도 열심히 공부하겠고 저희도 늙어도 열심히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환자분한테 최상의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겠고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고 계세요. 그렇게 공부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좋은 결과를 끌어내고 있는 선생님들한테 가면 좋은 치료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믿고 주치의한테 맡기세요. 맞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 치과계 선생님들은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맞습니다. 다니시던 병원에서 우선 잘 받아보시고 맞습니다. 그게 잘 안 되면 마이덴 치과로. 시간이 우리가 또 거의 다 돼가지고 맞아요. 다음 방송이 없어서 저희가 시간을 좀 솔직히 오버했는데 약간 오버했습니다. 지금 원래 있었으면 끝났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아무튼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였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들이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 마지막으로 그 이상진님이 지금 그렇네요. 고급 장비 이거 아주 짧게 하셔야 돼요. 고급 장비 이용한 진료는 수가가 다른가요? 했는데 실은 고급 장비를 이제 드리고 마케팅 회사에서 어마어마한 마케팅을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게 유인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고급 장비로 제대로 된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실제로 그거를 수가에 녹일 수밖에 없어요. 그 장비 썼다고 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저렴하지 않고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저렴한 덤핑 치과들보다는 비용이 더 비싸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 장비를 잘 활용하는 선생님을 찾는다고 하면은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좋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달에 치실 그러면 해드리나요? 고준철님 오시나요? 저희가 잘 준비해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치과 연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